여러분 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화요일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제 월요일 수업 활동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어제 우리의 활동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공간에 대한 첫인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한번 이야기해 주는 시간이 첫 번째 활동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정보를 찾아보는, 그것도 책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오늘 활동은 그 두 번째 활동에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놓은 참고 자료를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 오늘 수업에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활동도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어제 수업을 아직 진행하지 못한 친구들은 오늘 수업을 하기 전에 어제 활동부터 차근차근 먼저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활동 설명을 위해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월 7일 화요일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 요약하기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구글 사용문지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 모든별 구글 문서가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둠에 해당하는 문서를 클릭해 주세요. 한번 여기 주원인의 모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 활동이 나오죠. 이 친구들은 고희동 가옥을 선택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고희동 가옥에 대해서 한번 첫인상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줬죠. 여기 본 적도 어딘지도 모르고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될 곳이다.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의 다양한 공간들 중에서 몰랐던 곳을 새롭게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좋네요. 고희동 가옥이란 아버지의 추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추억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생각해보면 꽤 많이 지나쳤던 곳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많은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간들이 어떤 의미로 새롭게 피어날지가 기대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책을 찾아서 혹은 참고 자료를 찾아서 표에 정리를 해줬죠. 주원이는 개동길 로맨스라는 책에서 고희동 가옥을 포함한 여러 곳의 매력과 작은 재미를, 크고 작은 재미를 소개한다는 내용을 담아줬고요. 민재는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고희동 가옥의 내용을 찾아봤네요. 그래서 고희동 가옥을 가는 길목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들어있는 내용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승빈이는 북촌 탐닉, 이거는 여기 밑에 솔쌤이 안내한 책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고희동 가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찾아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활동은 여기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찾은 책이 있을 거예요. 혹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글쓰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쏙쏙 빼가지고,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밑에 내려볼게요. 자, 한번 내려보시면 따라단, 새로운 활동이 등장했죠. 여러분들이 글 쓴 여기까지의 활동에 이어서 선생님이 오늘 새롭게 내용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글 내용을 요약하며 책 읽기 활동이죠. 자, 오늘 활동은 공간에 대한 정보 파악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필요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하기를 진행할 건데요. 이건 학기 초에도 공부를 했었죠. 그 요약하기가 개인별 목적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수업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희동 가옥이라고 해봐요. 고희동 가옥을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글 속에서
가는 길목에 대한 정보를 쏙쏙 빼가지고 요약을 하겠죠. 하지만 고이동 가옥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고이동 가옥의 역사나 아니면 고이동이 누군지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기 방법을 통해 간추려서 메모한다. 요약하기 방법은 4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선택과 그리고 삭제와 일반화와 재구성,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 요약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찾아요. 그럼 그 글 속에는 아마 공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모습을 정리해 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요약하기 방법은 한 표에 하나만 요약합니다. 여기 써놨듯이 하나의 요약에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 들어갈 수 있게 요약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늘 활동 목적입니다. 자, 이거는 솔쌤이 진행한 예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책에서 참고한 정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것. 이 출처 밝히기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활동이 이제 출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책도 그 책 속에 있는 내용도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죠.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글들 마음대로 끌어서 쓰면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 활동 속에서는 어떤 사람의 글을 참고하면 꼭 내가 이 사람의 글을 참고했어요 라고 출처를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활동을 통해 이 내용을 연습해보고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출처 밝히기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될 활동은 교재 77페이지에도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수업 내용은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요약하기 활동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될 글에 직접 활용할 정보는 요약해보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행수필을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기행수필을 쓰기 전에 우리가 돌아다녀 볼 그 여행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겠죠. 김훈 작가 역시 철저한 탐사 취재를 통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더 사실적이고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재밌는 글이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활동을 통해 정보를 취재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취재한 글을 그대로 글 속에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글에 있는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약의 방법 중에 재구성 방법을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선생님이 한 예시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찾은 자료, 주제가 놀이터가 되고 싶은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놀이터가 되고 싶은 미술관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거기와 관련된 정보만 쏙쏙 빼가지고 요약을 한 거예요. 그 요약한 내용을 이 부분에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 요약본의 출처는 건축만담이라는 책입니다. 자, 학교 도서관에서 여기 보이죠? 여기 중앙중학교라고 써 있을 텐데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이 책에서 한 부분을 발췌하여 요약을 한 요약본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것을 보고 선생님의 요약 글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부분이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슉. 자, 이 책의 제목은 서울 건축 만담입니다. 차현호, 최준석이라는 두 명의 작가가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글로 풀어 쓴 내용을 책으로 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례를 한번 볼까요? 자, 차례를 보시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공간들이 있죠. 마포대교, 숭례문, 세운상가,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곳이 여기 북촌도 있네요. 북촌 있고요. 그 다음에 을지로 지하 공공 보행통로, 한강, 윤동주 문학관, 신사동 가로수길 등등등등.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작가도 되게 다양한 공간들을 선정을 해서 그 공간에 자신들만의 생각과 경험, 이야기를 담아낸 수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할 활동을 먼저 수행해 본 작가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선생님은 여기 중에서도 26번 느린 도시의 즐거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쪽에 한번 집중을 해서 요약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2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느린 도시의 즐거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선택한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국립현대미술관. 자, 이 글 속에는 현대미술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현대미술관까지 가는 길목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이곳의 규모, 그 다음에 이곳이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였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공간적인 특징을 갖는지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다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쓰기, 우리의 요약하기 활동에서는 그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딱 한 가지들, 자, 여러분들은 3개 이상을 요약해야 되니까 먼저 한 가지, 가운데 손가락 안 되겠네요. 한 가지 이렇게 각각 3가지의 주제를 찾아서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먼저 어떤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봤냐면요, 여기 이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글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줄, 놀이터가 되고 싶은 헐렁한 미술관, 이 말에 꽂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술관을 놀이터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 설명하는 부분이 이 앞쪽에 있는 이 전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거를 또 그대로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내용이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 글쓰기 활동할 때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선생님이 택한 방법은 요약 4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실제 미술관 작은 규모가 아니다부터 여기 지하 3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여기 부분은 살려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하로 들어가면서 남은 지상의 빈 외부 공간들은 이 미술관의 특징 짓는 대표적인 풍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선택을 해서 요약을 해보려고 했고요. 자, 미술관이 정면이 따로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 줄치지 않은 부분은 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물론 글의 내용을 좀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요약할 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관은 정면이 따로 없다. 이 점은 중요할 것 같아서 살렸고요. 자, 그리고 미술관 어디서 있는지 건지 놀이터라는 내용에 어디가 있어서 이걸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간을 활짝 열린 집에 멀리가 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간적인 것을 지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하니까 자, 이렇게 있고요. 공간 공격하고 유정된 필요 없어서 남는 부분들을 공간 상상을 열릴 수 있는 작업을 놀이터라고 불렀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왜 대리된 미술관이 놀이터라고 이야기 줄수 있는지 이해가 가죠.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선생님은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치면서 선택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냥 쓸 수는 없겠죠. 재구성해야겠죠. 재구성의 결과 어떤 요약이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구글 클래스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책에서 요약한 내용을 선생님이 어떻게 옮겨 적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어볼게요. 이게 선택한 내용을 재구성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넓은 부지에 깊은 지하 3층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상의 빈 외부 공간들은 미술관을 특징 짓는 대표적인 풍경이 되었다. 미술관은 정면이 따로 없다. 사람들은 주변에 열린 공간 어디서든 미술관으로 들어온다. 활짝 열린 공간의 모습이 관람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고 공간적 한계를 지운다. 공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규정된 틀이 없어서 남은 부분들을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우리는 놀이터라고 부른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장소가 진정한 놀이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글에서 봤을 땐 되게 긴 글이었잖아요. 근데 그 긴 글을 선생님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고 그 선택한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만든 이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놀이의 장소다, 놀이터다 라고 하는 내용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하나의 요약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겠죠. 자, 이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3가지를 진행할 겁니다. 개인별로 3개 이상 내용을 찾아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했죠. 선생님은 지금 0번을 통해서 한 가지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표 3개에 걸쳐서 요약을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요약해보는 이유는 다양한 글감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활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모둠 활동이다 보니까 모둠원들이 다양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풍부하게 펼쳐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과제를 하는 순서대로 첫 번째로 과제를 하는 사람들이 1, 2, 3번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진행하는 친구들이 4, 5, 6번에 자, 우리가 12번까지 번호가 있는데 4명인 모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뭐 3개 이상의 정보를 찾은 친구들은 또 그냥 친구들의 표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블록을 지어주시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 행 1개 삽입을 하면 또 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추가해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를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둠원들이 철저하게 정보 찾기를 진행하면 꽤 많은 정보들이 모일 거예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글쓰기 활동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함께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 번 더 내려가 보시면 요약의 방법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밑에 적어 놨고요. 여기 유튜브 링크가 우리가 수업 활동을 진행했던 내용 11차시 요약하기의 뜻과 방법과 관련된 수업을 이미 진행한 바가 있으니까 요약하기를 다 잊어버렸다,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공부하고 이 수업 활동을 참여하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약하기 활동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활동 힘내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카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채팅, 그리고 문자,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